저희가 베트남에 도착하자마자 느꼈던 문화 컬처가 몇 개 있는데 저희가 이제 얘기해드릴 이 문화 컬처를 듣고 저희 베트남 여행 영상을 보는 게 조금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약간 이제 문화 충격인 것보다는 문화의 차이인 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충격받은 순서대로 나열을 해드리겠습니다. 맨 뒤에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제가 처음에 사파와 하노이에 도착해서 딱 본 것 중에 충격받았던 게 뭐가 있냐면요. 닭이 구워지는 모습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닭은 머리 다 이렇게 잘리고 정리된 닭을 이렇게 굽는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닭 그 자체. 그러니까 한마디로 닭을 털만 뽑은 그 상태. 그러다 보니까 닭뼈술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닭의 본연 그 자체로 드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조연사 아침에 일어났을 때랑 똑같네요. 여긴 이렇게 닭을 머리까지 먹나 봐.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닭이 굉장히 생동감 있게 돌아가고 있어서 굉장히 그게 좀 충격이었고요. 다음 충격은 뭐냐면은 집집마다까지는 아니지만 한 10집 건너 한 집 그 정도 하여튼 많은 집들이 새들을 그렇게 키우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새들을 막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충격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충격이었어. 아, 예. 이 여기저기서 새 키우는 모습이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막 아직도 잠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충격 르포는 조련사 얼굴입니다. 예. 다음 문화 컬처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짝퉁이죠. 예를 들면 디올인데 뭐 다올이라든지. 근데 뭐 사실 이 나라는 뭐 그렇지도 않아요. 진짜 그냥 디올을 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짝퉁들이 말이죠. 공공연하게 매장에서 판매되고 그런 가게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는 거. 우리나라로 치면 짝퉁을 유통한다든지 뭐 인터넷으로 뭐 판매를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게 굉장히 문화 컬처였다. 다음 충격은요, 개의 꼴입니다. 개가 꼬랑지가 다 없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막 잠도 설쳤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도베르만 뭐 이런 종류만 꼬리를 이제 일부러 자르고 귀도 자르고 하는데 네. 이 나라는 그냥 우리 구름이가 됐던 뭐든 다 그냥 꼬랑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 꼬리가 왜 없을까 유출해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개들이 배변을 하잖아요. 저희 구름이도 그렇지만 꼬랑지에 좀 묻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남의 오토바이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개를 좀 키우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내 꼬리를 조금 절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시 교통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교통 중에서도 신호 체계가 거의 붕괴에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호가 있긴 있습니다. 다 설치도 돼 있고 불도 들어옵니다. 심지어 너는 너대로 해라, 나는 나대로 한다. 이런 하품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그래서 눈치껏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누구는 절로 가고 누구는 여기로 가고 그냥 서로 엉켜 있는데 그 사이에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암묵적인 룰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이는 사람이 피하기, 어떤 사람은 역주행, 그 사이에서 누구는 유턴, 어떤 사람은 그 유턴하는 차 거기에서 갑자기 뭐 목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목욕하는 물에 갑자기 설거지를 하고 정말 보기 힘든 그런 진풍경이 막 도로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충격받았던 건 뭐냐면 6차선인데도요 아랑곳 안 하고 그냥 역주행해버립니다. 역주행하면서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요. 자연스러워요 그게. 그럼 또 우리 그거를 보는 반대편 사람은 또 클락션이나 뭐 우리나라 같으면 쌍라이트 켜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리고 막 블랙박스 제보해가지고 막 문철이 형이 막 얘기하고 막 했을 텐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역주행하는 사람도 자연스럽고 그걸 보는 사람도 잘 가라 하면서 지나간다. 이렇게 간다고? 진짜? 그냥 가면 길이야.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진정한 문화 충격이죠. 그리고 길이 있지 않습니까? 차도라는 거는 차가 다니고 인도라는 건 이제 사람이 다녀야 목적에 맞게 이용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어떠냐면 인도가요 사실상 거의 주차장입니다. 사람이 가야 되는데 오토바이 세워져 있어. 갈 수가 없어. 어디나 이렇게 막혀있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을 길로 생각을 안 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딸린 발코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세란사리를 다 내놓습니다. 길가에다가. 테레비도 나와 있고 뭐 의자 나와 있고 뭐 별게 다 나와 있습니다. 자기네 발코니니까 나와가지고 뭐 개 목욕시키고 자기도 목욕하고 막 어저께 먹었던 거 막 설거지하고 뭐 세차하고 막 이러니까 당연히 인도를 사람이 못 써요. 그러면서 사람이 차도로 다니게 됩니다. 여긴 길에서 용접도 해. 그러니까 되게 아비규환이라서 정신 하나도 없고. 가뜩이나 좁은 도로가 더 좁아져요. 그런데 또 그 인도의 3분의 2는 가로수가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야 이거는 인도가 아니야. 이거는 동네 경화야. 다 막혀있잖아.
이거 싹 뚫어줘야지. 이게 무슨 인도야? 동네 어떻게 여기를 어떻게 다녀? 그러니까. 그래서 인도가 인도로 사용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왜 경제가 안 좋냐면은 차도가 없어서다. 네? 다음 문화 컬처입니다. 공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이스쿨에서 그래듀에이션을 밟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학문적인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어쨌든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죠. 그게 뭐냐면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때는 그런 주의 때문에 2차 대전, 세계대전도 발발했던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슨 주의냐에 따라서 어떤 국민의 삶이라든지 이런 게 확 달라지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있다가 지금 사회주의로 놀러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크게 다른 게 뭐가 있냐면 공안입니다. 공안. 우리나라 순경 아저씨가 우리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충성. 잠깐 신문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부르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부르냐면요. 랄랄랄라 이렇게 부르니까 사람을 이게 태도부터가 일단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베트남에선 말이죠. 공안이 되면 거의 내가 봤을 때 팔자를 고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자세가 다릅니다. 거의 이 자세입니다. 이 고자세에서 일로 가라 절로 가라 막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거든요. 이런 게 공안의 위치다 보니까 어떠냐면은 상인들이 공안 눈치를 엄청 많이 봅니다. 저희도 뭘 봤냐면은 이제 영상에서 나가겠지만 갑자기 막 접는다. 단소 아니야 단소? 반성을 하보다 갑자기 막 접고 있습니다. 신기하네. 많은 trong nhà thôi. 아 실내에서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잠깐 치웠다가 여기 다시 평화로워졌어. 와, 공안이 딱 뜨잖아요? 그러면은 길거리에 있던 모든 걸 치워버립니다. 그것도 싹 치우는 게 어느 수준이냐면요. 청소까지 합니다. 싹 청소해서 거기서 진짜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청소를 한 다음에 공안이 쓱 지나가서 나가버리면은 다시 5분 대기조처럼 그냥 다시 싹 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겁니까? 그러니까 단속을 하는데 떴을 때만 싹 치웠다가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식이죠. 그런 것들을 지나다니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찻길 마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기찻길 마을이 어떻게 보면 지금 베트남의 현재 상황을 단면을 잘 드러내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곳입니다. 왜냐면은 기찻길 안에 상가들이 쭉 즐비해 있습니다. 거기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공안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물어봤어요. 안에 들어가도 되냐? 그랬더니 안 된대요. 나가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뭐 안 되는 건가? 뭐 이렇게 하고 있었더니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가 한 번 오시더니 야 따라오라고. 그래서 따라갔더니 어디 뒷골목 같은 데 따라가가지고 싹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냥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공안은 공안대로 일을 하는데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다. 공안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는 또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공안들끼리도 근무지를 피값을 주고 서로 양도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뭐냐면 교통 위반 벌금이 되게 세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라한테 걸리면은 한 100만 원 냅니다 만약에. 근데 공안한테 쇼부 잘 쳐가지고 이제 뭐 한 5만 원에 끝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5만 원에 끝내는 게 낫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그냥 얼마 돈 받고 없는 걸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위치마다 피값이 있는 거예요. 공안들 입장에서는 뒷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곳 거기를 피값을 주고 양도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공안이라는 자리에서도 한몫 챙기려고 하는 부패가 굉장히 팽배해 있다.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여행 다니면서 어떤 느낀 문화 컬처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내가 현지인하고 소통하는 거 잘 봐.